자, 자리에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자,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중요한 특징 있는 것들 이렇게 한번 비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이게 추세선을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저항선이 이게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 이게 요 선 그리는 거, 이 저항선 의미가 있다가 요게 이제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그 장대 양봉 요 세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추세선을 이제 그릴 때는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인데 원래는 이제 점 두 개면은 여기가 또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요렇게 원래는 그려졌던 거예요. 요 추세를 따라서 이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죠, 중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꾸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그 추세선 벗어난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시 변화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추세선이 이제 이렇게 점 두 개를 이어서 이렇게 선을 그려놔서, 이렇게 따라서 갔으면 이제 비트코인이 더 좋은 흐름으로 갔을 텐데, 이 선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조정이 길어지면서 이 선을 이게 그때 가격이 막 더 떨어지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격도 좀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이게 가격 조정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점이 여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요 추세선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조정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그리는 요 추세선 요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랬을 때는 이게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깨진 거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줘야 된다. 아까 같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여기에서 각도가 이렇게 바뀌는 이게 좋은 건데 이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지선을 벗어나 거꾸로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세선을 다시 그리면 돼요. 이제 요 점은 의미가 없고 요 점하고 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두 점을 그어서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은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요게 지지선으로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지 만들어 뒀고 여기서 살짝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도 이게 음봉이죠. 음봉 조그마한 게 이제 몸통이 조그마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내려오게 될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게 되면 결국 이 선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 된다는 거죠. 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고 보면 근데 이제 이선하고 만났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지 아닌지 또 다시 깨고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지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지지선을 만나기 전하고 만났을 때 아니면 깼었을 때 그랬을 때 뭐 깨니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요. 깨면 깨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변화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기준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면 되는데,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게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는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 상승 추세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인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요 점을 만나면서 갔을 때 이 각도보다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각도가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이렇게 이게 높아지는 게 좋은데, 각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늘어진 거예요. 보면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이때 막 그게 악재 계속 나오면서 조정받고 하니까 이때 악재가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막 거래소가 어쩌고 뭐 바이낸스가 어쩌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 끄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지선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오는 거고, 그러면 그 지지선을 새로 그리면 되네요. 뭐 새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면 변화에 맞춰서 또 지지선을 지금 변화에 맞게 그려놓고, 그걸 또 기준으로 삼아서 또 대응을 해가면 돼요. 이렇게 쭉 해서. 저희야 비트코인 이제 샀다 팔았다 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지선을 따라가면서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결국은 확률이 높게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게는 결국은 이 지지선을 따라서 갈 거다. 이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깰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결국은 상승 추세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 가면 되고, 그러니까 비중을 우리가 이제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이제 그런 판단을 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그동안은 이제 크게 특징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보세요. 그 리플이 보세요. 리플 리플도 이게 주봉입니다. 리플을 제가 그 거의 한 1년 전에,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1년 전쯤에 리플에 대해서, 1년 안 된 것 같네요. 한 8개월, 9개월 전에 리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리플이 결국 제가 위에 그려놓은 이 저항선 있잖아요. 이 저항선을 따라서 계속 이제 하락 추세로 온 거예요. 이게 저항선을 따라서 하락 추세, 하락 추세로 오다가 최근에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중요한 변화들이 왔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변화라는 게 뭐냐면, 여기 제가 그러면 이 녹색이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게 녹색 있잖아요. 이 녹색이 이게 30주봉이에요. 30주봉. 여기 있잖아요. 녹색. 이게 30주봉. 30주 이평선. 제가 이평선이 중요하다는 이 30주 이평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오다가 리플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주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32평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바로 못 가고, 왜 못 갔냐면 여기 이제 이 저항선하고 만나니까, 이 저항선하고 만나는 얘기는 이 저항선을 따라서 이게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이 매도세를 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도세를 다 소화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아까 그 점 두 개 있잖아요. 이 점 두 개, 점 두 개, 점 세 개, 이렇게 점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 추세선이 그려진다.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30주봉을 돌파한 건 여기에요. 여기 30주봉을 돌파한 건 여기인데, 결국은 이 지지선하고 여기 저항선하고 만난 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그 주봉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추세선만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추세선만 그릴 줄 알고, 이런 추세선만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이 30주봉선, 이 세 개, 30주봉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선하고, 여기 지지선, 이것만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러면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요 구간이, 이렇게 보면, 이게 지나놓고 얘기가 아니고, 요 구간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는 얘기죠. 보면 한 일주일, 이주일, 한 3주 정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것보다 추세선, 이렇게 저항선하고 지지선하고 30주봉선하고 요것만 정확히 보고 내가 매수 타이밍으로 어디가 좋을 거냐. 내가 집중적으로 니프를 매수한다. 내가 니프를 좋게 보고 니프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었으면 전체 막 오르니까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내가 판단해서 내가 리플을 내가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했었으면 그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디가 제일로 좋은 타이밍이었을 거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 추세선과 여기 30주 봉선이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좋은 매수 타이밍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저항선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저항선을 보면 여기서 주봉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뚫고 올라가는 요런데 그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일주일, 이주일, 한 3주, 4주, 한 달 정도, 이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때 니프를 좀 집중적으로 내가 니프를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했다. 그랬으면 요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봉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제가 이게 분할 매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연결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지나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한 달 정도 걸쳐서 내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다. 한 1억 정도를 리플을 내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냐 놓고 봤었을 때 이 추세선, 그죠? 저항선과 지지선과 그다음 이평선, 32평선 요 세 개만 잘 보고 판단을 했었으면 그랬으면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여기 한 달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고 제가 차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 가려고는 매수부터 해서 매도까지 그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량주라든지 이런 니플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총액이 이게 거의 한 50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플이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니플이 시가총액이 한 50조 정도 되는데 니플이 시가총액 50조가 되는데 이게 하루에 걸쳐서 이게 60% 이상 상승이 나왔잖아요. 하루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가총액이 50조짜리가 5조도 아니고 50조짜리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그 2,500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50조 이상인 종목이 몇 개 없어요. 한 두세 개?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50조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 50조짜리가 하루에 플러스 60%.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이 적은 알트코인 저희가 하고 있는 알트코인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몇 천억 되는 아니면 1조도 안 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뭐 100% 200%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니플처럼 시가총액이 50조가 되는 이런 니플이 하루에 60%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60% 하루에 60%의 상승률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니플 시가총액 50조짜리가 하루에 60%를 상승했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 60조짜리가 60% 올리려면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와야, 응? 결국 이제 세력의 돈이겠지만 세력의 돈이 얼마가 들어와야 하루에 60%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인 시장으로 리플이 하루에 시가총액 50주짜리가 하루에 60%를 올랐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드디어 코인 시장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코인 시장으로 드디어 큰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왔다.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리플처럼 시가총액이 50조가 넘는 이런 코인이 하루에 60% 상승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리플 하나로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리플이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리플도 시작이지만 이 코인 시장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리플이 스타트를 한 거고,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다른 코인들, 뭐 비트코인, 다른 코인들도 이제 시가총액이 큰 그 코인들도 있고, 시가총액이 한 중간쯤 되는 코인들도 있고, 그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들도 있고, 뭐 그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슈팅이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이 리플이 이렇게 막 하루에 60%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코인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갈 거라는 것을 이제 리플에서 스타트를 했다. 큰 돈이 들으면서 시작을 했다. 뭐 누구 돈인지 모르겠지만 누구 돈인지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근데 결국 이제 글로벌하게 그 큰 돈이 그것도 어느 쪽의 돈인지도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것도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한두 달, 두세 달부터 이런저런 작업들이 이미 진행됐던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뉴스로 안 나오고 이제 하니까. 근데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몇 개 있어요. 뭐그 영국은행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 금융 거점들 있잖아요. 그런 쪽을 통해서 리플과 관련해서 이러고 저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같은 슈팅이 나올까 한 것은 이미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한두 달, 두세 달부터 그런 작업들이 진행됐던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리플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총액이 이게 큰 종목이니까 이게 우량주잖아요. 제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코인 시장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이 큰 거기 때문에 그 리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금이 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승부를 걸어볼 만했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제 저희가 자금이 이제 그 여기저기 분산이 됐기 때문에 집중 투자라는 얘기는 제가 잘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리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바닥권에 와 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큰 슈팅을 하루에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끝일 거냐? 뭔 끝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이죠.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이 기술적인 해석이 그냥 차트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어떤 집중적으로 뭔가 매수를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한 번에 사든 분할 매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아무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이렇게 살려고 했었을 때, 이게 어떤 좋은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차트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리플이 또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추세선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30주봉선 있잖아요. 32평선하고 딱 그 보면 어디서 집중 매수를 했어야 되는지가 딱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나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우량주나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있었을 때. 개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트리거라고 죠. 트리거 포인트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시발을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리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분위기를 쭉 확산을 시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쪽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코인들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인 시장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좋은 흐름들이 그러다가 뭐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구간들에서는 계속 악재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구간들은 막 아무튼 계속 막 악재, 막 크고 작은 악재들이 막 크고 작은 악재들이 그죠? 막 수없이 나왔잖아요. 수없이.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코인 시장 쪽에 이제 크고 작은 거꾸로 호재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스타트를 리플이 시작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그 어떤 조그마한 어떤 코인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리플처럼 시가총액 한 3위권, 4위권에 있는 그것도 시가총액 한 50조 이상 되는 이런 종목이 하루에 50% 이상 오르는 이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있는 앱토스나 이런 쪽에 있는 세력들도 이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될 때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아마 제가 리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든 적게든 아무튼 본인들 형편에 맞게 제가 얘기했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은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샀다 팔았다 하시면 안 되고 비트코인이 잘 고점 갈 때까지는 언제 팔 거냐. 근데 그건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 갈 때, 비트코인이 고점권에 갔을 때, 그랬을 때 제가 타이밍 잡아 드린다고 했어요. 그 전에 본인들 마음대로 파시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팔고. 음? 잘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몇 배 갈 것을 그냥 여기서 60%라고 많다고 또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우량주들 있잖아요. 그 에코프로 같은 우량주들, 저희가 했던 셀트리온 같은 이 우량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베팅을 해서 그걸 이렇게 고점권까지 끌고 가서 내가 그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자꾸 거치셔야 그 본인들의 어떤 그 투자자로서 본인들의 어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릇을 자꾸 이런 과정을 거쳐 키워놔야 그래야 나중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막 그 몇 배짜리 그죠? 이런 것들은 리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 10배를 갈지 30배를 갈지 50배를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두 배를 가야 돼요. 일단 두 배를 가야 되고 두 배를 가면 그다음 이제 네 배를 가는 거고 네 배를 가면 그다음에 여덟 배를 가는 거고 이제 리플이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지금 60% 수익 났다고 막 이게 막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막 흔들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미 수익이 50% 60%나 있으니까 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리 사서 들고 있으면 이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이게 그냥 한순간에 보상을 받는 게 이게 투자예요. 매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이 투자는 때가 되면 그냥 한순간에 보상을 받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그죠? 막 1년, 2년 고생했던 거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루에 보상을 받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잘 보여줬죠. 제가 얘기하는 그 중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리플이 잘 보여줬잖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계좌도 보시면 뭐 요건 뭐 의미가 없고요. 항상 제가 했듯이 원금이 2천만 원이다. 본인들 원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좀 이제 지난주보다는 또 불어났죠. 이건 이제 시장이 또 올라가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좀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좌도 반등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금 이게 현재 상태고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요거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놓고 본인들 계좌를 볼 때 그냥 그날 하루하루 이렇게 숫자에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본인들 계좌의 흐름이 이렇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맞게 본인들 계좌가 이렇게 시장 흐름에 시장의 변동성 있잖아요.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본인들 계좌도 그 변동성을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시장 흐름하고 본인들 계좌가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본인들 계좌의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괜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저기 뭐 3천을 가든 3천 뭐 근처를 가든 그랬을 때 이제 계좌도 그 시장에 맞춰서 추정 예탁금이 거기에 맞춰서 불어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환율을 보세요. 환율이 자, 환율이 여기 드디어 여기 지금 여기 제가 했던 이 저점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저점. 지금 이 저점 이렇게 쭉 이면 저점이 왔잖아요. 저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서 고점 두들긴 거, 여기 고점을 두들긴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환율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저점을 두들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깰지 다음에 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깬다. 여기 고점을 두들기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결국 여기 저점을 여기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이번 세 번째 두드리잖아요. 이번에 깰지 다음에 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결국 여기까지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내려오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 선, 이 중요한 선을 이게 이제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지금 하락하는 쪽으로 보면 이게 저항선이죠. 하락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 선을 좀 두들기고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이거 깨겠다는 얘기다. 그건 우리 시장으로 보면 긍정적이에요. 좋다는 얘기죠. 저희한테는 좋다. 나쁘지 않다. 좋다.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다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근데 외국이나 기관은 결국은 이제 여기 코스닥의 외국인이 좀 샀지만 이건 별 의미가 없고 보면 결국 개인 샀다. 그러니까 개인 사니까 결국 코스피도 흐름이 안 좋고 코스닥도 흐름이 안 좋고 이렇게 됐고 오늘 수급으로 보면 그다지 좋은 수급은 아니었다. 이게 지난 얘기지만 이렇게 이게 수급의 흐름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들이 오늘 샀다. 뭐 샀을 거냐 얘기죠. 개인들이 오늘 어떤 종목을 샀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시면 그 해외 시장을 보면 결국 나스닥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나스닥이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추세적으로 보면 나스닥 아까 제 추세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이 아까 점 두 개 있잖아요. 점 두 개를 열면 이런 각도로 가는데 여기서 바뀌었잖아요. 각도가 이 점 두 개를 보면 이렇게 각도가 결국 나스닥이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상방으로 각도가 올라가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스닥의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매도세도 있지만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더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요. 이게 아까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잖아요. 보시면 근데 여기서 또 각도가 또 바뀌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각도가 또 바뀌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매수세가 생각보다 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지금 돌파했고 보면 그러니까 나스닥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일단 올해 11월 달까지는 아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나스닥이 좋은 흐름으로 가면 우리 시장이나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시장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나쁠 게 없다.
이게 보는 거고요. 미국 시장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무튼 올해 말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자, 그럼 우리 시장을 보시면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일단 그죠 위에 코스피가 일단 반등을 했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락할 것처럼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또 여기서는 계속 양봉 만들잖아요. 보세요. 이게 시장이 양봉 이게 막 그 캔들이 막 그 몸통이 큰 건 아니지만 그죠? 양봉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지금 어느새 이렇게 전고점 근처 왔어요. 거의 전고점 보면 전고점 근처 와서 이게 시장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 그렇죠. 여기 아까 점 두 개 보세요. 점 두 개 계속 상승 추세. 근데 여기서 좀 각도가 이렇게 달라졌죠. 이렇게 보시면 이 코스닥은 지금 여전히 이제 횡보 내지는 약간 이렇게 횡보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이렇게 별로 올라온 것도 내린 것도 없이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이제 코스피처럼 이렇게 각도를 못 만드냐? 코스닥은 그냥 에코프로 하나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 이게 코스닥이 각도가 생기려면 코스닥이 여기처럼 이렇게 각도가 생기려면 결국은 코스닥이 이렇게 각도가 생기려면 제가 할 때는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여 줘야 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가 언제 움직일 거냐? 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올해 가을쯤 제약바이오가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여야 코스닥 지수가 이제 정구점을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 지금은 코스닥은 순전히 에코프로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근데 오히려 지금 지수로는 지금 상승, 반등 내지는 상승할 때는 코스피가 오히려 더 좋죠. 여기까지는 코스닥이 좋았는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주도주로서 시장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코스피가 그렇죠? 오히려 코스피가 흐름이 더 좋잖아요. 코스피가 오히려 보면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코스피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1조, 2조, 3조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응? 저희가 들고 있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되게 이제 그 적은 중수형주들,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미만 이런 종목들이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이제 이런 시장 흐름은 또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분간 시장 흐름이 이렇다는 얘기죠. 음,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가총액 1조, 2조 이런 종목을 또 저희 포트폴리오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 20, 30% 비중으로는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시장은 이제 또 좋은 흐름으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렇게 이제 조정받았다 또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이게 반복하죠. 근데 오히려 지금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림으로 보면. 자, 그다음 이제 종목들을 보면 일단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음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면 거의 일주일간 하락을 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그제 60일선 얘기했잖아요. 60일선. 여기서 계속 내려갈 것 같은 이런 흐름 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을 딱 만들잖아요. 그 장대 양봉 만들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음봉 하나 껴있긴 하지만 이것도 양봉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종가가 여기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양봉이에요. 양봉. 이게 음봉이니까 그 음봉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이게 가격을 따져놓고 보면 여기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봉을 몇 개 만드니까
다시 이게 전고점 오잖아요. 전고점.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그 캔들을 크게 만들면서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이게 삼성전자 가니까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이 중소형주들, 저희도 몇 종목 들고 있어요. 이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들 흐름이 좋고, 이런 흐름이 이제 당분간은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짜놓은 거고요. 지금 거기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이 포스코홀딩스 보세요. 포스코홀딩스가 이 무거운 종목이, 보세요. 무거운 종목이 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돌파를 했는데,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그것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캔들을 크게 만들면서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예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조정을 길게 거치고 나서, 길게 조정을 한 달, 두 달, 이 앞뒤 합치면 거의 한 3개월 조정했잖아요. 이게 조정을 하고 나서 그 에코풀 흐름 따라서 한 3개월째 조정을 하고 나서, 이 캔들로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캔들보다 지금 여기 포스콜딩스 캔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보면 힘이 있다는 얘기, 힘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이 포스콜딩스의 흐름도 아마 좋아 보여요. 당분간은 가다가 또 조정 받겠지만, 그러니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그렇죠, 그 앞에 막 이런 데도 매수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게 다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보면 그러니까 미리 앞에서 사서 들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캔들들을 놓친다. 그러면 이렇게 캔들 4개에 의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거의 48만 5천 원이니까 지금 거의 50만 원 근처 왔잖아요. 50만 원 근처. 50만 원 근처.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이제 정고점을 좀 강하게 좀 치고 나갔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흐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포스코 들어간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 테마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엠텍, 지금 저희가 들고는 있지 않지만 포스코 DX,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흐름들이 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이 흐름이 좋으니까, 그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쪽의 흐름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 흐름이 좋을 수밖에요.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현재는 여기 이제 장대 양봉 하나 있고, 그다음에 캔들이 아까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제 정구점 근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구점 근처 왔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 정구점을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갈 거냐. 근데 이제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포스코 퓨처엠도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아마 포스코 홀딩스 비슷한 흐름으로 결국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지금 같으면 못 갈 것 같이 이렇게 그래 놓지만, 근데 정고점 근처에 여기에 매물대가 강하니까 그게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 이제 개인들이 여기 좀 본전 근처 오니까 개인들이 계속 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이제 개인들이 물려있는 그 매물대가 좀 소화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포스코 퓨처엠의 앞으로 미래의 흐름이 결국은 여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는 보시면 그죠? 에코프로도 이 장대 양봉 하나 세워놓고 지금 이게 이제 100만 원 근처잖아요. 100만 원 근처니까 이 100만 원 근처에서 지금 한 1주, 2주 계속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이게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은 지금 여기 지켜놓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 120에서 한 130 정도? 일단 150은 우선 놔두고요. 요 정도 가격은 일단 이렇게 하다가 장대 양봉 하나 세우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장대 양봉 하나 딱 세우면 한 120에서 130 딱 하고 또 간 다음에 또 이렇게 막 또 조정하겠죠. 하다가 또 장대 양봉 하나 세우면 한 150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하고 이 지금 이 캔들들 흐름을 보면 지금 관리를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흐름도 지금 여기 전고점을 다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으로는 좀 가 있는데 이제 100만 원이라는 지금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20, 130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장대 항모 하나 세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아 보여요. 그렇다고 지금 에코프로를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설명드린 것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이니까 저희가 에코프로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에 시장을 많이 영향을 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이게 특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공부를 해두는 것도 다음에 또 어떤 에코프로 비슷한 종목을 하게 되면 그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 현대차는 보면 현대차는 이제 아무튼 그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포스코 쪽의 종목들이 흐름이 좋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흐름이 좋다가 잠깐 이제 주춤한데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도 그냥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고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가 현대차는 뭐 거래량이 뭐 거기서 거기고 결국 현대차도 이렇게 가다가 결국 여기 전고점 일단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전고점을 어떻게 넘어가냐 그게 중요한데 결국 현대차도 결국 이제 시간이 되면 저는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 이렇게 만들면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쨌거나 시장에서 주수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차하고 이제 현대차 관련된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좋잖아요. 역시 저희도 그쪽에 관련 종목들을 몇 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을 보시면 현대건설이 자 이제 현대건설을 보세요. 현대건설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막 호재 막 대형 호재 나오면서 거래량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제 가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뺐잖아요. 뺐는데 보면 결국 거래량이 없잖아요. 보면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결국 가격만 내리면서 결국 여기에서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개인들 물량을 지금 흡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그죠? 한 세 개, 네 개. 음봉 한 세 개, 네 개 걷잡고 가격을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결국은 또 다시 올리잖아요. 보세요. 다시. 이렇게 캔들을 막 크게 올리진 않지만 결국 가다가 여기서 갭상승을 딱 시켜놓잖아요. 보세요. 응? 그러면 결국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었냐는 얘기죠. 결국 이거 개인들 물량 뺏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응? 결국 이 선에 딱 갭상선 올라갔잖아요. 저기 보면 이게 151선인데 제가 중요한 151선을 제가 지난주에 151선 깼다. 결국 151선을 어떻게 올릴 거냐. 그런데 결국 갭상승해서 올려놓잖아요. 거래량 없이 가격만.
그래서 이게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것은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개별주는 더 그렇다. 이게 현대건설처럼 이렇게 우량주도 이렇게 결국 제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보시면. 자,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되고,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현대건설 끝난 것처럼 보이죠. 응?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현대건설 이제 여기 계속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건설주가 뭐 별로 뭐 간 적이 없는데, 두 배, 세 배 간 적이 없는데, 끝나기는 뭘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그 개별주들 보시면, 이게 삼부 토건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삼부 토건이 지금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는 삼부 토건이 이게 대장주예요, 대장주.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 만들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가격적으로 이렇게 음봉처럼 보이는데, 이 음봉은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가격이 이 근처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거래량 줄면서 가격은 여기 지켜놓는. 이거 무슨 얘기냐. 결국 다시 또 가겠다는 얘기죠. 다시 가겠다. 그래서 삼부 토건이 이렇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건설 업종들 있잖아요. 그 중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DYD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DYD도 여기서 지금 이제 매집을 해놓고 그 조정, 그 다음에 매집, 조정, 또 매집, 또 조정. 그죠? 여기도 보세요. 이게 거래량 확 줄여놓고 결국 가격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 그래서 이제 3부 토건 가는 흐름에 맞춰서 이제 이 종목도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 저런 테마. 결국은 지금 얘기 드는 것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뭐 젤렌스키하고 만나서 뭐 회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희한테는 좋아요. 일단은 좋은 거고. 모엔즈는 지금 보면은 이제 비슷하죠. DYD나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삼부토건하고 현대건설, 우량주는 현대건설, 그냥 삼부토건 이 두 개 종목 흐름이 지금 특히 삼부토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지금까지 뭐 그죠? 이런저런 악재들 때문에 뭐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있는 뭐 그 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이 그동안 쭉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이제 호재가 이제 작용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저렇게 보는 거고, 물론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저희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돼야 그런 거하고 연결되면서 또 세력들이 또 이제 파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그 시장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지금 현재는 모든 시장이 다 괜찮아요. 지금 아까 저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까 제가 니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게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지금 그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코스닥.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아직 이제 에, 제대로 반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셀트리온을 보여드린 거예요. 셀트리온이 어쨌거나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니까. 근데 셀트리온도 보면 여기 이제 장대양 음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 장대양 만들고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150, 150선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현대건설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셀트리온도 지금 호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합병이라는 호재를 앞두고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대음을 만들어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들 멘붕을 만들어 놓고, 셀트리온에 개인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올려놓겠죠. 올려놓고 다시 이제 여기 전구점을 넘어서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이게 이제 금방 갈 것 같지만,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 가려면
가려면 그래도 몇 개월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는 이런 작업하고, 그래서 올해 아무튼 빠르면 가을 아니면 겨울 뭐 이때쯤부터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서서히 흐름이 나올 양양.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몇 종목 들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왜 안 가냐, 이런 흐름들하고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주 비슷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 가야 저희가 들고 있는 이 개별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흐름들하고 연결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장주들이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이게 저희가 뭐 포트폴리오를 더 늘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을 더 늘릴 필요는 없죠. 그냥 들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고, 이게 보면서 거기에서 비중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요. 들고 있는 비중만큼만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몇 개 업종에 거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장에 맞는,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제가 이제 1, 2조짜리 이런 종목들도 몇 개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계좌로 만들어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니플처럼 이렇게 이제 갑자기 그런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 개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타이밍이 오면 그 니플처럼 또 갑자기 그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별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추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고, 저희야 막 가는 종목을 쫓아가고 막 그 많이 올라온 것을 들어가고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 있는 걸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시작했거나 아니면 지금 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흐름에 맞춰서,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막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이런 수익들이 쉽게 쉽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에코프로 이런 거 빼고는 쉽지 않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우량주라든지 시장에서 앞으로 중심이 될 그런 개별주들, 뭐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을 미리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대로 니플처럼 니플이 오면 이렇게 그냥 아, 이게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오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니플처럼 이렇게 한 번씩 딱 어떤 것이 올라주면, 이게 다른 포트폴리오